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한 번에 월된 야구토토 승일패 71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와 승일패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지난 승일패 69회차 전체 공개로 올려드렸던 조합픽과 멤버십 조합픽이 나란히 4등에 적중했고 8월에 이어 9월에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일본 야구, 해외 축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은 임창규,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입니다. LG 임찬규는 올 시즌 22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3승 1패를 거둔 임창규고 약 26이닝 정도를 투구한 동안 3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찬규가 최근 6이닝 이상씩을 꾸준하게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롯데전도 이닝을 먹어준다면 올 시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LG의 불펜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LG는 직전 한화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리드오프 홍창기가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오스틴 역시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베테랑 김현수와 오지환의 타격감도 살아나면서 화력으로 한화를 제압한 LG입니다. 홍창기와 오스틴은 롯데 윌커슨을 상대로 고전했었기 때문에 윌커슨에게 강했던 김현수와 오지환의 활약 여부가 이번 경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에런 윌커슨인데 윌커슨은 올 시즌 28경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4.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등판한 7경기에서 기록한 실점이 평균 3.7점일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한 윌커슨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LG 상대로 승우는 없었지만 피칭 내용은 나쁘지 않았던 윌커슨인데 4번의 LG전 등판에서 2패만을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이 2.88일 정도로 LG 타선을 잘 막아냈었고 4경기 중 3경기가 한 점차 승부였을 정도로 접전 구도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유독 LG 상대로 승운이 너무 없었던 윌커슨이기 때문에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과 더불어 LG전 징크스까지 겹친다면 다시 한번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LG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송영진, 원정팀 한화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SSG 송영진은 올 시즌 24경기 4승 9패, 평균 자책점 5.8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2년차인 올 시즌에도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송영진인데 경기력 기복도 심하고 무엇보다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안정감 있는 선발 자원이라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한화에게는 나쁘지 않았던 송영진인데 3번의 한화전 등판에서 1승 1패, 평균 자책점 3.60과 더불어 피안타율 2할 1푼 1리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8월 16일 한화전 맞대결 상대가 다름 아닌 와이스였고 그 경기에서도 6이닝 2자책 호투하면서 와이스를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송영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체 기복이 심한 선수고 올 시즌 SSG가 홈에서 하나 상대로 8전 전패를 당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에게 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는 송영진의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인데 와이스는 올 시즌 12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와이스인데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3승 무패, 27이닝을 투구한 동안 3실점만을 기록했고 삼진을 무려 36개나 잡아냈을 정도로 9위로 KBO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이미 SSG를 상대로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삼진을 12개나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겼던 와이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하나가 SSG 랜더스필드 원정에서 8전 전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한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웨스 벤자민, 원정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입니다. KT 벤자민은 올 시즌 24경기 10승 7패, 평균 자책점 3.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팀의 에이스답게 언더 10승과 더불어 평균 자책점이 3점대로 들어온 벤자민입니다. 다만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벤자민인데 두 번의 NC전 등판에서 0승 1패, 평균 자책점 10.61과 더불어 피안타율 3할 2푼 5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NC 타선에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NC 김희집이 벤자민 상대로 8타수 3안타, 홈런 2개를 기록 중인 만큼 벤자민은 김희집과의 승부를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로하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8월에 부진했던 강백호와 문상철의 타격감이 살아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장성우와 배정대, 심우준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상황이고 직전 두산전 대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KT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이 리그 최고 투수인 카일 하트고 올 시즌 이미 하트 상대로 고전한 적이 있었던 KT 타선인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인데 하트는 올 시즌 24경기 13승 2패, 평균 자책점 2.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승 2위,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라있는 하트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KT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발 투수 하트는 믿을만 하지만 현재 타선의 전력 누수가 심한 NC입니다. 박건우와 손아섭은 진작에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지만 최근 타선을 이끌고 있었던 박민우마저 인후염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고 권희동 역시 4구 여파로 6일 경기에서 조기 교체됐었던 만큼 이번 KT전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키움의 선발은 헤이수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발라조빅입니다. 키움 헤이수스는 올 시즌 27경기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3.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NC전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헤이수스입니다.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않은 헤이수스고 4경기에서 기록한 피안타가 25개, 피홈런이 5개일 정도로 상대팀 타선에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3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점 3.57로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두산 타선을 상대로 피안타율이 3할 1푼 4리일 정도로 안타를 다수 허용했습니다. 특히 두산 이유찬이 헤이수스 상대로 6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기록 중일 정도로 강했던 만큼 헤이수스는 두산의 거포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강했던 이유찬과의 승부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발라조빅인데 발라조빅은 올 시즌 8경기 2승 4패, 평균 자책점 3.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라조빅 역시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한데 직전 롯데전 등판에서 4와 3분의 1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었고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 3패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기대 이하의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위 자체는 좋지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많은 편이고 선발 투수로서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승엽 감독 특성상 발라조빅이 경기 초반에 흔들린다면 불펜을 조기에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산은 지난 토요일 4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KT를 상대로 12대2 대승을 거두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양의지와 김재환, 강승호를 비롯해 정수빈과 이유찬, 조수행까지 직전 KT전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모처럼 타선이 폭발했었던 두산입니다. 다만 용병 제러드가 직전 경기 몸살 증세로 인해 결장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선발 투수 발라조빅이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두산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레인저 수아레즈,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필라델피아 수아레즈는 올 시즌 23경기 12승 6패, 평균 자책점 2.9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마이애미전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수아레즈입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6월까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까지 거론됐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던 수아레즈인데 7월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사이영상 수상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어느정도 경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5이닝 정도를 잘 막아준다면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은 타지 브래들리인데 브래들리는 올 시즌 21경기 6승 10패, 평균 자책점 4.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미네소타전 등판에서 7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하면서 최근 등판한 7경기 기준 승리 없이 6패만을 기록하게 된 브래들리입니다. 5월부터 7월 말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 시점 템파베이의 1선발로 자리 잡은 브래들리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과 9월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정상급의 수직 무브먼트와 평균 96마일 정도의 구속을 지닌 포신 패스트볼은 확실히 위력이 있는 공이지만 최근 브래들리의 9위를 앞세운 피칭이 상대팀 타선에 공략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필라델피아가 최근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카일 슈아버와 브라이스 하퍼, 닉 카스테야노스와 트레이 터너 등 언제든 큰 거 한 방을 칠 수 있는 타자들이 타선에 두루 포진돼 있기 때문에 브래들리가 승부를 쉽사리 들어갔다가는 장타를 다소 허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애덤 올러입니다. 마이애미 올러는 올 시즌 4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4.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4년생으로 2022년에 오클랜드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투수인데 사실상 현재 마이애미의 대체 선발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등판했었던 뉴욕 매츠전과 시카고 컵스전에서 호투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직전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5.1이닝 4실점, 무엇보다 볼넷을 5개나 기록하면서 무너졌었던 올러입니다. 4경기에서 기록 중인 피안타율은 1할대로 준수하지만 기본적으로 볼넷 허용이 많은 편이라 제구 여부에 따라 경기력 기복이 있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볼넷을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피츠버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피츠버그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데이비드 피터슨입니다. 토론토 베시는 올 시즌 28경기 9승 13패, 평균 자책점 4.3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필라델피아전 등판에서 5.1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피안타 10개를 허용하면서 4실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으로 패전은 면했던 베시입니다. 구위가 좋은 투수가 아니고 전형적으로 타자들을 맞춰잡는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기복이 큰 베시입니다. 그래도 커리어 내내 매치 타선을 상대로는 강했던 베시인데 매치 타자들은 베시 상대로 통산 78타수 14안타,
타율 1할 7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습니다. 다만 최근 베시 대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매치는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뉴욕 매치의 선발은 데이비드 피터슨인데 피터슨은 올 시즌 17경기 9승 1패, 평균 자책점 2.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은 피터슨인데 8월에 등판한 6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86을 기록했고 직전 9월의 첫 등판이었던 보스턴전에서도 6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를 챙긴 피터슨입니다. 현 시점 매치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선발 자원이고 올 시즌 9번의 원정 경기 등판에서 5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승운도 따라주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토전에서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매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의 선발은 커터 크로포드,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알버트 수아레즈입니다. 보스턴 크로포드는 올 시즌 29경기 8승 13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뉴욕 매치 전 6이닝 2실점 호투했지만 타선의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해 패전을 기록한 크로포드입니다. 최근 보스턴 타선 자체가 타격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한데 유독 크로포드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득점 지원이 안 될 때가 많았고 승운 역시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로포드는 올 시즌 3번의 볼티모어전 등판이 있었는데 0승 2패 평균 자책점 4.42를 기록하고 있고 피안타율은 1할 4푼 3리로 낮았지만 잘 막다가도 빅이닝을 허용하면서 무너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크로포드 등판 경기에서 타선의 득점 지원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알버트 수아레즈인데 수아레즈는 올 시즌 28경기 7승 5패, 평균 자책점 3.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수아레즈인데 등판한 6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1.97을 기록하면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다만 직전 9월의 첫 등판이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4.1이닝 6실점, 패전을 기록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8월 19일 보스턴전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승리를 챙겼던 수아레즈인 만큼 최근 타격 페이스가 다소 떨어진 보스턴을 상대로 다시 한번 호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볼티모어 역시 타격감이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수아레즈에게 충분한 득점 지원은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렌 라우더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팔란테는 올 시즌 25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4.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미러키전 등판에서 5이닝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한 팔란테입니다. 5이닝 동안 피홈런 2개, 무엇보다 볼넷을 5개나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던 팔란테입니다. 9위는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볼넷 허용이 많은 투수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제구에 따라 경기력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신시내티 상대로는 상당히 강했던 팔란테인데 2번의 신시내티전 선발 등판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0를 기록하고 있고 약 11이닝을 투구한 동안 신시내티 타선을 상대로 무실점과 더불어 피안타율 1할 8푼 4리를 기록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팔란테가 볼질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신시내티의 선발은 렌 라우더인데 라우더는 올 시즌 2경기 0승 1패, 평균 자책점 0.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2년생 젊은 선수로 지난 8월 31일 미러키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신시내티의 루키입니다. 신시내티 팀 내 유망주 랭킹 2위일 정도로 잠재력이 있는 투수고 AA와 AAA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라우더입니다. 데뷔전이었던 미러키전에서 4이닝 1실점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줬고 직전 휴스턴전 선발 등판에서도 6.1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물론 두 경기에서 기록한 볼넷이 8개일 정도로 제구가 다소 흔들렸지만
확실히 라우더가 두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팀 내 최상위권 유망주다운 인상적인 피칭 내용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라우더를 처음 만나는 만큼 호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의 선발은 스펜서 아리게티,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오스발도 비도입니다. 휴스턴 아리게티는 올 시즌 25경기 7승 12패, 평균 자책점 4.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아리게티인데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등판한 5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 1.95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맹활약을 펼쳤던 아리게티입니다. 다만 직전 9월의 첫 등판이었던 신시내티전 0.2이닝 동안 9실점을 기록하면서 1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었고, 좋았던 흐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올 시즌 오클랜드를 상대로도 6이닝 4실점 패전을 기록했었던 아리게티인 만큼 이번 경기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홈팀 휴스턴은 최근 홈에서 치러진 7경기에서 6승 1패를 거두고 있고, 아직까지 시애틀과 지구 우승을 놓고 경쟁 중인 만큼 기본적인 팀 전력을 비롯해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원정팀 오클랜드에 비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오스발도 비도인데, 비도는 올 시즌 16경기 5승 3패,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도 역시 8월에 맹활약을 펼쳤는데 8월 등판한 5경기에서 3승 1패, 평균 자책점 1.55의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7월 24일 휴스턴전 등판에서 5이닝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비도기 때문에 이번 휴스턴전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구가 흔들리는 날에는 볼넷 허용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휴스턴 타자들이 비도를 두 번째 보는 만큼 이번 경기는 호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고려해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조지 커비,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다르비슈 유입니다. 시애틀 커비는 올 시즌 29경기 11승 10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등판한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6.84를 기록하면서 커비답지 않은 부진을 보여줬는데, 직전 9월의 첫 등판이었던 오클랜드전 6이닝 2실점 승리 투수가 되면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한번 끊었습니다. 다만 샌디에이고 타선을 상대로는 고전했었던 커비인데, 샌디에이고 타자들은 커비 상대로 통산 29타수 11안타, 타율 3할 7푼 9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안타율이 높아진 커비인 만큼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이고 타선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은 다르비슈인데, 다르비슈는 올 시즌 12경기 4승 3패,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디트로이트전 부상 복귀전을 치렀던 다르비슈인데 2.2이닝 3실점,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줬고 조기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부상 복귀전이었고 커리어 내내 시애틀 타선을 상대로 강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애틀 타자들은 다르비슈 상대로 통산 103타수 19안타, 타율 1할 8푼 4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고전했고, 여전히 시애틀은 팀 타율 리그 전체 최하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다르비슈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불펜이 좋은 샌디에이고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 원정팀 텍사스의 선발은 네이선 이발디입니다. 애리조나 갈렌은 올 시즌 24경기 11승 6패, 평균 자책점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팀의 에이스답지 않게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직전 9월의 첫 등판이었던 샌프란시스코전 6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긴 갈렌입니다. 커리어 내내 텍사스 타선을 상대로도 강했던 갈렌인데, 텍사스 타자들은 갈렌 상대로 통산 81타수 16안타, 타율 1할 9푼 8리를 기록하고 있고, 갈렌 상대로 홈런을 기록한 타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텍사스 마커스 시미언이 갈렌 상대로 통산 14타수 5안타를 기록 중인 만큼
시미언과의 승부는 그래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갈레는 예전부터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어느정도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텍사스 선발은 네이선 이발디인데 이발디는 올 시즌 25경기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내리 3승을 챙긴 이발디고 직전 뉴욕 양키스전 등판에서도 7이닝 2실점 호투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발디 역시 애리조나 타선을 상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애리조나 타자들은 이발디 상대로 통산 55타수 14안타, 타율 2할 3푼 6리를 기록 중이고 이발디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텍사스는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나면서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발디 역시 흐름이 좋은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헤이든 버드송이 유력하고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은 에런 시베일입니다. 8월 30일 맞대결을 펼쳤던 두 투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 버드송은 3.2이닝 5자책점을 기록했고 미러키 시베일은 7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버드송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버드송은 올 시즌 데뷔한 루키인데 12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꾸준하게 선발 등판 기회를 얻고 있는 버드송이지만 제구가 흔들리면 볼넷 허용이 많아지는 투수고 생소함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루키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미러키를 상대로 고전했었던 버드송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 시베일은 올 시즌 27경기 5승 8패, 평균 자책점 4.6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30일 샌프란시스코전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었던 시베일이고 커리어 내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시베일 상대로 통산 34타수 4안타, 타율이 1할 1푼 8리 정도로 고전했었고 선발 투수가 이미 미러키에게 공략당했던 버드송인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미러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미러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유력하고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 쇼타입니다. 올 시즌 나란히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일본 선수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다저스 야마모토는 올 시즌 14경기 6승 2패, 평균 자책점 2.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 부상을 당하면서 7월과 8월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야마모토고 이번 컵스전 부상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미 올 시즌 4월 7일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겼던 야마모토이기 때문에 이번 부상 복귀전 역시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버텨준다면 다저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컵스의 선발은 이마나가 쇼타인데 이마나가는 올 시즌 26경기 12승 3패, 평균 자책점 2.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마모토에 비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이마나가지만 현 시점 성적만을 놓고 보면 야마모토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도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이미 올 시즌 4월 8일 다저스전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 호투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마나가가 호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 컵스 타선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만큼 선발 투수 이마나가의 호투가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 1패 71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